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상 보건소학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진입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치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인 예산안은 당초 240억 3,694만 4천원에서 7,862만 6천원을 증액한 243억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60억 3,170만 4천원에서 2억 3,417만 5천원을 증액한 267억 6,5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빛 어린이 운영 지원, 자살 예방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을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3만 원을 증액한 63억 4,8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은 야간및 휴일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24만 6천 원을 감액한 3억 4,3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 예방 사업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추가 선정에 따라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은 자살 유족 발굴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국고 보조금 감액에도 지속적인 치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한 7,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74만 2천을 감액하여 4억 6,877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68만 8천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의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176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있는데 이제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25년도 평택 미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가산 20% 적용받은 거라고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항상 지금 우리가 가산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행비가 단가가 올라갔고 예산이 이제 2,900만 원이 더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기관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급분에 대가 있어서 이제 예산이 이제 편성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국비에서 받는 보건소에 나오려는 거는 다
그 가산 20%를 적용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거진 다 받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일부 못 받는 건 이유가 어떤 거죠? 아니 그게 이제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갖고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획조정실장도 정부에 가서 평택시는 20% 가산해달라고 저번 주에도 한번 제가 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나 이제 복지부 그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수차례 걸쳐 이렇게 했는데 가산되는 것도 있고 가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번에도 우리 그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또 미국 이전 특별법이 또 이제 연장에 대한 필요 때문에 또 그 국회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 사안이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20%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 평택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국비 가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부서도 당연히 관심 가지고 또 잘 협상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잘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예방접종 보면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어떻게 든 기존에는 복지에 있다가 좀 지금은 제가 다 산건위에 있는데 이 어린이 19종은 전체가 그 예방접종이 무료입니까? 19종이? 예, 19종은 무료입니다. 그 어린이 19종은 의무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의무입니다. 근데 19종이면 너무 이게 그 문제는 없어. 이게 뭐 연차별로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 예, 저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도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세포 바이러스도 이제 의무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폐렴균이나 그다음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도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서부터 다 이제 무료로 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아마 시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같으면 아마 점점 갈수록 예방접종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염병을 또 사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맞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설명하셨지만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 이게 그러면 이게 평일날도 11시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이게 9시부터 23시까지 하면 이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편성을 해요? 이건 그 달빛 어린이병원은 성모 아이들 병원이 이제 우리 평택시에 하나가 있는데요. 진료 시간은 아침 9시서부터 23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소아과 의사가 그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아과 의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4개가 있지만은 그 야간에 근무하는 병원은 그 달빛 어린이병원, 성세 아이들 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있으면 좋긴 한데, 예. 그래도 뭐 한 군데라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많이 확보돼 있어서 예, 잘 운영될 수 있길 바라고요. 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밤에 아이들 열나고 아프고 하면 또 굉장히 부모님들을 당황하고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게 운영돼서 좀 시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좀 운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명세서 178페이지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작년 7월 달서부터 추경이 편성이 돼서 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읍면동에 이제 그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 있는 그 시민증 이제 보건소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에서 위생센터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그 읍면동에 더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승인해주면은 그분 대상으로 해서 상담치료센터에서 8회기 동안 그분들이 이제 가셔서 상담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한 30% 감소 목표, 한 10년 이내 50% 목표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이게 뭐 좀 논란이 좀 됐던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예타 뭐 면제도 받은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목표량을 좀 설정을 딱 해놓고 이 사업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평택 또 이게 목표량이 딱 몇 명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있었어요? 목표량은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정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작년에 마음 투자 사업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86.5% 정도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상담을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데 이제 그 우리 지침상에는 이제 8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이제 해가 바뀌면 또 해서 이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보도자료 보니까 만족도는 89.8점 나온다고 예. 그 보건복지부 자랑하는 홍보 하시던데 그 저도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취지대로만 되면 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기반이 구축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횟수를 아마 늘 가서 이제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그 종합병원에 갔을 때 의사 뭐 한 10초, 20초, 30초 만나고선 치료하고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있잖아요, 실제. 근데 이거는 지금 거진 50분 한 사람당 50분씩 한 50분 내에서 1시간 상담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예. 지금 평택에 9개소인데 12개가 지금 있습니다. 예,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탄에 3개, 평택에 9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 보건소 관할은 9개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 일반 그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이 늘어났냐 이거죠. 이분들은 가는 거는 주로 이제 그 경증 정신질환자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있는 거고 중증 환자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쉽게 해서 우울 등 불안 등 정서적인 불안, 정신질환 아닌 자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아니고 다 순수하게 경증 환자나 상담을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 1792건이잖아요. 평택 보건소가 24년도에 25년도에는 그 825건, 뭐 평택은 680건, 안중은 145건인데 요걸 그 제공 기관별로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생명 존중 안심마을 자살 예방 사업 178페이지 보면 그럼 이게 5개 마을이 24년도에 됐고 25년도에는 3개 마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생명 존중 안심마을은 선정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정 기준은 그 이제 자살률이 높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어서 이거를 좀 하고 싶다는 부서 그 읍면동으로 맨 처음에 지정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택시가 작년도에 이제 8개를 했고 올해 13개,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을 다 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지역사회에 관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관심이 많은 읍면동 먼저 한 거고요. 이제 내년도까지는 25개 읍면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신청한 신규 8개지만 이제 향후에는 25개 전체 읍면동 중에 한 개의 마을은 아니, 마을에는 게 아니라요. 네. 전체 동으로 해는 겁니다. 그럼 여기 5개 마을, 3개 마을은 5개 읍면동, 3개 읍면동을 예,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마을로 우리가 이제 뭐 사업 이름 명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읍면동별 자살률 통계가 있어요? 아니면 전체 통계만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알아봤더니 읍면동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자살률이라 그러면 평택시에서 자살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군에서 자살을 해도 주소지가 평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평택시 통계 자료에 잡힙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갖고 그 읍면동면로 나와 있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그것도 좀 확보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마 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또 요인도 다를 거야. 예, 또 그렇습니다. 연령층도 다르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보면 예. 저희도 이제 송탄 소방서나 평택 소방서에 아침에 그 전날 있었던 사건 사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게 뭐 아침에 볼 때마다 이 자살 한 개들이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뭐 또 연령층도 이제 다양하긴 한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이 시스템 체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요인도 이제 원인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에는 뭐 경제적 이유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연령층에서는 좀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난 청소년들은 뭐 그 관계나 왕따라든가 뭐 또 이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출생률도 저조하고 또 다 귀한 생명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한 통계와 그거에 걸맞는 좀 그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번개탄 보관함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뭐 액수는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보면은 그 마트에서 이제 그 번개탄을 사서 자살한 사람이 자살 수단으로 번개탄을 사서 그 차에서 자살한다든가 특정 장소에서 자살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탄 판매업소에 사랑 실천 그 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 자살자가 자살의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거를 번개탄을 살 적에 그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 안내문을 붙이고요. 작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성북인가 포승에서 그 번개탄을 사는 사람이 자살하라는 그 증상이 있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갖고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해갖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번개탄 구입이 뭐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거나 국한되거나 그런 이러지는 거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인데 뭐 예산은 얼마 크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추정한 게 이제 현재 사망자 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해서 한 990명 정도 대상자를 잡으셨는데 이 자조 모임이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 예산은 이제 작년도에 그 기초 예방센터 예산에서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추경 때 세부 사업으로 분리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기별로 이제 모임을 가지고요. 참여 인원이 작년에는 평택만 4회 28명이 참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했는데 1회에 8명 정도 참석해서 그런 분들한테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
그런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홍보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잘 홍보가 돼서 예, 알겠습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그 위로와 치유의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살 예방센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자살 예방센터는 평택보건소 안에. 예. 그럼 홍단보도 따로 있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지원이 이제 예산을 이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택보건소는 9분이고 안중보건소 지소는 6분인데 이게 원래 산출이 뭐가 잘못돼서 조정하나요? 인건비가? 아니, 경기도 국가에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적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치매 안심대가 2018년부터 시작했고 2019년도 운영했거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대신 정기적으로 27명을 이제 채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적에 우리는 사실은 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건비로 해서 많이 이제 내려져 갖고 우리가 이 편성을 해서 저기 이제 이 편성 산출 내역을 요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에서나 예산 편성을 변경을 안 해주면은 그 인건비 대신 그걸 사업비로 변경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뭐 하는데 뭐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학용 의원입니다. 평택보건소는 뭐 이번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뭐 평택시 인구가 지금 64만 보고 있죠? 64만. 그리고 또 이제 송탄출장소 있고 안중지소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의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시민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은 이렇게 드물은 것 같아요. 극히 드물은 것 같아요. 뭐 보건소에서 어떤 뭐 업무적으로 갔는데 뭐 그런 일이 잘 안 되어 있다, 뭐 불편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소장님 이하 또 뭐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유승열 의원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장님께서 그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 뭐 리플렛 제작을 해서 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번개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가스보일러, 뭐 기름, 예전에는 이제 뭐 석유, 경유, 등유, 뭐 기름 보일러도 많이 뗐지만은 지금은 도시가스 이제 가스보일러를 많이 이용해 오고 있고, 또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LPG 가스로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난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소민계층에 있는 분들이 연탄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번개탄을 이제 그 뭐 마트나 동네 구멍가게 뭐 이런 데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면은 이 번개탄을 파는 이유가 이제 숯하고 파는 이유가 캠핑하는 분들 이제 뭐 야외에 가셔가지고 고기를 이제 구워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캠핑하는 분들 위주로 이제 팔고 있는데, 이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할 것 같으면은 아싸리 딱 지정업소를 평택시에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거기서만 번개탄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은 안 될까요?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네. 힘들고요. 판매 어떤 네. 그런 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예, 이게 그건 좀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업체를 이제 그 지정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개탄을 많이 사가는 데는 지정을 하지만은 평택시의 그 특정 업체를 거기서만 번개탄을 판매하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번개탄을 필요한 가구에다가 그 우리가 뭐 겨울철에 그 연탄 무상 그 배달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불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때 같이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우리가 예방 사업을 해놓은 거지 그런 거는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3위예요, 3위.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자살률은 지금 대한민국이 1위로 아니 세계적으로 예, 1위입니다. 1위예요. 예, OECD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굉장히 자살률이 많은 우리나라 실태인데 뭐 그만큼 우리 경기가 국내적인 경기도 안 좋고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또 취업도 많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가장 역할이나 이런 생활을 하기가 힘들으니까는 이제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뭐 좀 평택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센터를 좀 더 늘려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줄을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그 저기 뭐야 달빛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그 소아 진료 전문의로 하는 그런 병원인데 평택시에서는 사실 부족해요. 한 군데 가지고는 그래서 그 좀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예산 문제나 병원에서 운영비 문제나 아니면 그 진료하시는 그 전문 진료관들의 진료 의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력 부족난이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주로 이제 평택이 이제 그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오산까지는 좀 내려오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평택은 좀 등한시하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시청 옆에 그 옛날에 성세 요양병원이 이제 그 소아과 의원을 지금 입원실에서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시에 이제 소아과 진료 기간은 27개로 좀 많은데 이제 입원실이 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소아과 전문 입원실이 아마 이제 거기 그 시청 성세 요양병원에 서문에 있는 게 소아과 입원실에 한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많은 그 도움이 소아과 환자 입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쪽 서부 지역 쪽에는 아직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서부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허리파는 병원이 이제 그 올해 12월달에 착공해서 2027년도까지 이제 그 서부 종합병원 허리파는 병원에서 이제 해서 어린이 전용 응급의료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북부 지역은 예, 북부 지역은 아직 지금
PNC 박병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직 그 역량이 조금 소아에 대해서는 역량이 조금 의사 고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직 차후 노력한다고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둔 그 어머니 부모분들이 이제 그런 희망 사항이 많이 있지만은 평택시에서 그 의료 시스템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하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전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달빛 어린이병원에도 국도비를 이제 2억 2천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내 이제 소아과 의료기관에 대한 그 달빛 어린이병원을 하나를 더 지정을 하고 싶어서 그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2억 2천만을 지원해 줘도 사실은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의사들 한 명 고용했는데 한 3억 5천 정도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는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해갖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도 지금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택시가 수소 1번지 도시로 해가지고 지금 수소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앙하고 이제 매칭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그 100만 인구를 목표를 두고 하는 도시로서 젊은 세대를 유치를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금액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나 중앙하고 좀 유치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가서 영업도 좀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특조금 뭐 식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와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전문적인 뭐 어떤 그런 용어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안중 보건소 지소지만은 이제 또 보건소로 승격도 또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행복감이 또 우선이고 어린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튼튼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뭐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잘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 보건 건강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아 어린이 전문 병원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그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서다령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우리 부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평택 보건소 보면 이제 세입 예산 보면은 7,862만 6천 원 정도가 세입으로 이번 1차 추경에 계상에서 편성을 하셨어요. 기정 대비 242억 94만 4천 원 대비 243억 1,557만 원 정도, 한 0.32% 정도 괜찮 세입이 잡혔는데 대부분이 이것도 뭐 국도비 뭐 예산으로 아마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2억 3,400만 원 정도, 2억 3,400만 원 정도가 좀 이 계상이 됐는데, 이 국도비 매칭이고 뭐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인 것 같은 경우는 평택 여기 생명 존중 안심 마을 8개 마을 요 관련된 자살 예방 사업,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도비로 해가지고 평택 관내 뭐 자살 유족 추정수 뭐 한 990명 정도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다 의원님들이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예산 뭐 한 2억 정도 잡았는데 이제 증감해서 한 2억 됐고,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한 2억 2천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뭐 저희 여기서 제일 2억 중에서 제일 큰 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거기서 좀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6,800만 원 정도 됐고, 치매 안심 센터 운영 한 2천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한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한 6,100만 원. 기타 등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이고, 이제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지원 여기서 아마 감액이 돼가지고 일부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안심센터 이 국비로 해서 이 감액된 부분이 보면은 이 송탄 보건소 대비 평택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평택이 제가 보니까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안중이 산출. 예, 안중이 있어서 안중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송탄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서로 이 통계목 자체에서 금액이 어떤 데는 증가가 똑같을 것 같은데 증가가 되고, 여기는 뭐 증액하고 저쪽 뭐 다른 또 송탄은 또 감액하고 통계목 자체가 그게 다른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예산이 부족했을 적에는 이제 송탄에다가 이제 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은 남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액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 갖고 좀 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대로 전 똑같이 조물품 및 뭐 검진 비지원 여기는 감액하고 여기는 평택은 또 그러니까 증액하고 막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면은 평택이 부족하면 평택에다 더 많이 추가 편성해 놓은 거고요. 송탄이 부족하면은 송탄이 더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유연성 있게 예, 서로 그렇습니다. 평택 보건소하고 송탄 보건소 시 자체로 이렇게 국도비가 나오는 거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신다. 예. 그 18페이지 아까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 17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치매 진단 검사 협력 의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거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운영 부분에서 줄다 보니까 전에는 지원을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진단을 검사를 한다. 이게 지금 새로 줄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11호에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전에 이 우리 치매 여기 운영할 때 안심센터 운영할 때 그러면 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보건소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은 선별 검사를 합니다. 선별 검사에서 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그 의사들이 오셔갖고 이제 진단 검사를 하는 건데, 네. 21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국도비가 이제 감액이 돼서 그 18페이지 보면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협력의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여기다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1페이지에 그 치매 안심센터 예를 들어서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에서 그 예. 진단검사 협력의사 예, 맨- 수당 자체가 이 자체가 감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데, 그럼 예. 이 자체가 지금 이거는 당장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 12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별검사에서 이상 있는 분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특정 의료기관에 가라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보건소에서 오셔갖고 이제 하루에 이제 뭐 6명지 7명의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10위로 편성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예산 자체가 평택 보건소하고 송탄 보건소하고 통으로 해서 같이 이 국비는 하나로 평택시로 네, 다 하나로 세입이 해서. 잡혀갖고 이제 그 인구수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 사업의 이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해갖고 뭐 7대 3이라든가 6대 4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평택 보건소는 저기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으로 5,200만 원 잡혀 있고 송탄은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수당이 송탄은 27회고 여기는 한 22회인데 평택은 근데 여기는 감액을 2,700만 원인가 하고 송탄은 뭐 한 45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상이한가 안 맞는 이게 내려왔어도 똑같이 이 기본적으로 경정할 때는 이게 비율 자체가 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확 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좀 관련 부서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안만 그렇다고 쳐도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분 배분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줄일 때도 같이 줄이거나 그 비율대로 줄여질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상이에요. 여기는 늘리고 여기는 요 이제 추경 혈적에 추경 이제 편성 혈적에 사실은 그 뭐 송탄하고 안중하고 평택 보건소하고 회계 담당자가 모여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산출 내역이 예, 워낙 똑같은 통계목이든 경제목이 다르니까 예. 이게 부정확한 거 같지 않냐라는 제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예산 편성했을 적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 때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다시 이제 그 회계 담당자가 다시 모여서 통계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출력까지 다 마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번 본 예산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로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회계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상이하면 예, 맞습니다. 너무 이 맞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거는 거는 저 계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평택시가 인구가 늘면서 소아과 모자르단 말이 이게 한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전에보다는 계획이 좀 쓴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생 노인병원은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번에 이제 그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급이 이제 29병상까지는 의원급이고요. 네. 30병상 이상은 병원급으로 이제 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초에는 아마 병상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예. 그동안 힘들었더니. 예. 그다음에 이제 허리파는 병원이 서부 지역에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아주대학교가 들어오면은 제가 아주대학교 그건 관계자들 먼 만났었는데 얘기고. 네. 소아과에 대해서 소아과하고 정신과에 대해서 그때 전념 좀 당연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전에도 말씀하신 너무 당연한 건데 아주된 너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현재는 중요한 건 급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공모 사업도 좀 지금보다 좀 열의를 더 내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우처를 받는 상당수가 몇 개나 돼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 선정 방법이 있나요? 우리 그 실효상담센터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근무하는 이제
그 정신건강 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면접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를 받아갖고 우리 직원이 이제 시설 조사를 한 다음에 네네.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영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저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살 예방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진 않은데 거기 보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은 자살 예방 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환경 조성 물품은 뭐예요? 저기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유족들이 생기시거나 그러면 네. 처음부터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가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추모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홍보 물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좀 이제 이용하시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으로 약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물품 같은 거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여기 자살 예방 안내판은 어디다 할 거예요? 자살 예방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뭐 평택대교라든지 이제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사망자가 발생하시는 장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생각해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너무 힘들 때는 뭐 109에다가 연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 같은 거 이렇게 적은 그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거.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거는 어디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이제 각 군데다가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도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생명존중 그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하는데 상담 센터 같은 데다가도 비치하고 여러 군데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플렛은 다음에 추경이나 또 행감 때 좀 갖고 오셔서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가면 리플렛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이거 볼만 하더라고요. 좀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아마 또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자살 예방 교육은 어디서 해요? 교육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일단은 뭐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네. 자살자들 통보가 오는 경우에 그 가족들이나 이런 주변 분들 파악이 되고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접촉을 저희 간호사들이 정신상담 간호사들이 가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거는 이제 가족들 기억나무라고 저희가 자살자 유족 가족분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한 열 몇 분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모아서 하지만 일단 처음 접촉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비밀스러운 그런 개인 그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 예방이라고 그래서 나는 자살 예방에 대한 거를 학생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 하나. 그거는 학교로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유튜브가 그게 있습니다. 30회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살 예방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이 행복한 도시, 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걸 감사하고 좀 더 세밀히 잘 보살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해 회의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